반도체 설계는 하지만 생산은 하지 않는 기업.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패블리스 기업이죠. 바로 LX 세미콘입니다. 요즘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턴어라운드가 가능할지 그 가능성을 한번 해보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LX 세미콘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또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보세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LX 세미콘의 주가가 최고점 대비 무려 24%나 빠졌어요. 이 가파른 하락 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수익성은 나빠지고 시장 점유율은 떨어진다는데 이 어두운 터널 끝이 있긴 한 걸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왜 위기인지, 그리고 회사를 짓누르는 두 가지 위협은 뭔지, 하지만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판을 뒤집을 총내재와 구체적인 회복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이 6단계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기에 빠진 거인. 지금 LX 세미콘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싸 보이는데 실제 실적은 영 좋지 않은 그런 가치와 실적의 불일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숫자만 딱 놓고 보면요. 와, 이거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회사 순자산 가치보다도 싸다는 PBR이 0.74배, 이익 대비 주가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고요. 여기에 배당도 쏠쏠하고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란 말이죠. 이 정도면 뭐 더 빠질 데도 없어 보이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시장이 괜히 이 주식을 싸게 내버려 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실적. 작년 한 해 매출이 12%나 줄었고 영업이익은요? 무려 35%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 저평가 이면에는 이렇게 뼈아픈 실적 악화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실적 악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회사를 짓누르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위협, 그러니까 외부 요인과 내부 문제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협, 바로 이 충격적인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플러스 65.2%. 이게 뭐냐면요. 핵심 원자재인 금 가격이 1년 만에 이렇게 폭등한 겁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원가 구조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처참했습니다. 금값 폭등이 고스란히 원가에 반영되면서 한때 15%에 육박했던 영업이익률이 불과 몇 년 만에 6.6%로 말 그대로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자, 밖에서는 원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질적인 고객사 편중 문제예요. 매출의 절반이 훌쩍 넘는 57%가 LGD라는 단 한 곳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 대만의 노바텍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치고 들어오면서 점유율을 계속 뺏기고 있는 겁니다. 한 바구니에 담아둔 계란이 와장창 깨지기 시작한 거죠. 자, 원가는 폭등했지, 점유율은 떨어지지, 상황이 진짜 암울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LX 세미콘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가 가진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때문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 회사의 근본적인 강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악재는 많지만 이 회사의 기초 체력, 그 기반은 아주 튼튼합니다. 이 회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어막,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핵심 기술인 OLED DDI 설계 기술. 이거 정부가 법으로 보호하는 국가 핵심 기술이에요. 둘째, 3,600개가 넘는 특허. 이게 바로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기술 장벽이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고객사 락인 효과. 이게 뭐냐면 패널 설계 맨 처음부터 같이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수년간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어두운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두 가지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드디어 등판합니다. 첫 번째 게임 체인저는요. 바로 이번 달부터 시작된 삼성 디스플레이로의 공급입니다.
와, 이건 그냥 고객사 하나 늘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동안 LGD에만 목매던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28년까지 최대 3천억 원의 추가 매출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임 체인저, 바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넘어서 전기차 같은 데 쓰이는 세라믹 방열기판이라는 신사업에 진출하는 건데요. 만약 이 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럼 시장은 더 이상 LX세미콘을 그냥 DDI 만드는 회사로 보지 않을 겁니다. 미래 성장성을 갖춘 고부가 가치 부품 기업으로 완전히 재평가하게 되겠죠. 자, 이제 무엇이 회복을 이끌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언제 그 회복이 실제로 일어날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려보는 3개년 턴어라운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단 올해는 금값 부담 때문에 실적이 바닥을 다지는 좀 인내의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삼성 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반등이 시작되고 2028년에는 신사업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완벽한 V자 회복을 이루는 그림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매출 그래프로 그려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와요. 2026년에 딱 바닥을 찍고 2027년부터 다시 올라가서 2028년에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형적인 하키스틱 모양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희는 3단계 분할 매수 전략을 제안합니다. 일단 역사적 저점 수준인 지금 가격에서 한 30% 정도 들어가서 발을 살짝 담그는 거죠. 그러다 단기 실적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한번 출렁일 때 40%를 추가로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요. 삼성 관련 좋은 뉴스처럼 이제 턴어라운드 시작이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가 딱 나왔을 때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자, 투자를 시작했다면 이 표를 옆에 딱 붙여놓고 투자 나침반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크게 3가지를 계속 체크해야 해요. 턴어라운드 신호, 삼성 매출, 외부 변수, 금 가격, 그리고 마지노선, 손절 라인. 여기서 파란불이 켜지는지 아니면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꾸준히 추적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금값 폭등 같은 지금의 어려움들, 사실 이미 주가에 충분히 녹아 있다고 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어쩌면 회복의 새벽을 준비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종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을 견디고 한 18개월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에게 과연 지금이 LX세미콘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바로 그 변곡점일까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